남이나 북한이나 참 딱하다. 수십 년간 이짓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 상태에 마침표를 찍고 종전으로 가야 된다. 힘의 논리로 하면 이게 끝이 없다. 이거는 그냥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정신 차리고 대화해라. 예, 대화는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도 이번에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어지고요. 23일에 끝나잖아요. 우선 우리도 뭐 프리덤 실드 연습 직후인 이달 말에 미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도 저희 본부에서 다루긴 했어요. 네. 북한의 레드라인 넘지 말아라 하는 경고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거라고 보이는데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직 남아있는 주요 북한 내에서도 주요 일정들이 있고 우리도 주요 일정들이 있잖아요. 3월이 지나갔고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죠. 예. 생일이고 4월 25일은 군 창건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지금 북한이 위성을 핑자한 ICBM을 쏘고 뭐 핵실험을 하고 아마 그것을 4월 15일 전후에 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걸 하고 나면 국제사회가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그 반발에 대해서 또 반항하는 척하면서 아마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느냐라는 네. 것이 전문가들의 이제 관측이에요. 네. 북한에 그런 일정이 있고 예. 대한민국은 지금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4월 26일에는 미국에 갑니다. 국빈 방문하시잖아요. 예. 아마 그 4월 26일이라는 일정도 북한의 도발이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 정한 것 같아요. 예. 한미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예. 앞으로 한반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미국의 역할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수순인 것 같은데 여기서 더 간단치 않은 건 뭐냐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들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거죠. 북한은 지금 4대 세습하겠다고 뭐 딸 데리고 나와서 난리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런 도발을 우리가 잘 막아내고 예.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면서 안보를 네. 든든히 지키는 예. 대한민국의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예. 외교 안보 대통령으로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3월과 4월에 북한이나 대한민국이나 뭔가 물러서기 상당히 힘든 국면이 되지 않겠냐. 예. 라는 게 이제 저의 가설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빅 이슈잖아요.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2011년 10월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12년 만이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 국빈 초청인데요. 이번 정상회담 최대 이슈로 확장 억제 강화를 꼽고 있다라는 보도를 저희도 했잖아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으로 회담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 동맹이 어떻게 지금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이잖아요. 네, 70주년. 그 동맹이 70년 동안 지금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죠. 아직도 진행 정전 중이에요. 상태잖아요. 그쵸. 해마다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미 동맹이 계속 유지 발전되면서 억지를 해왔지만 올해의 도발은 가장 강력한 도발이라는 겁니다. 지금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전략핵, 전술핵을 다 종합한 어떤 북한이 예. 아마 전 세계를 공격하는 능력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은 당연히 이 문제가 가장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도 안 되면 우리 핵 가져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지킨다. 네.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만약에 믿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높여놓은 상태고 네. 또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 레버리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없다면 굳건한 확장 억제에 약속을 해달라.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실리적인 측면입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핵 위협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로도도 높아지고 그렇게 위협적이라고 느끼지 않는 불감증도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좀 주셔서 국장과 다뤄보면 예.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남이나 북한이나 참 딱하다. 수십 년간 이짓했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상태에 마침표를 찍고 종전으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반대 의견으로는 우리의 급선무는 북한과 동등한 핵 무장뿐이다. 아직도 핵우산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우리가 핵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한미일 동맹관계 구축하는 것밖에 없다. 라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국민분들도 반반으로 갈릴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부국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박사학위는 북한학으로 받았습니다만 학부 백그라운드는 국제정치학인데 국제정치학에 이상주의라는 것과 현실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네.
국제정치학적 이론으로. 이상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하면 이게 끝이 없다. 이거는 그냥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정신 차리고 대화해라. 예.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예. 이상주의와 구성주의라는 이제 그것인데 대화는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는 특히 국가 안보를 다루는 문제는 이건 타협할 수가 없다. 이건 예. 힘과 힘이 서로 대치하는 그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이지 6.25 전쟁, 김일성의 대남 도발로 시작된 이 한민족의 비극적인 역사가 낳은 남북한의 대결이 예. 저는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쵸. 안보와 관한 문제가 평화롭게 끝난 적이 없어요. 사실 궁극적인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힘에 의한 핵. 평화를 얘기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끝내고 소련을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시킨 그 바로 핵심이 힘에 의한 평화거든요.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서 감히 범접을 못하도록 예.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도록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안보를 가져오기는커녕 쌀도 가져오지 않잖아요. 그런 걸 깨닫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 현실적인데 아마 두 번째 댓글은 네. 그런 기조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또 막상 힘 대 힘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파생되는 국민 피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죠. 그렇죠. 그 한미 공조 속에서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마무리로 신석호 부국장의 대외비, 신외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북한을 고단하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혼란스럽게 해야 돼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병가인 손자가 한 얘기입니다. 손자병법이라는 게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친 책이에요. 예.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적을 어떻게 싸우지 않고 우리 말을 듣게 하느냐.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싸우면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다고요. 그쵸. 그리고 내부가 자꾸 소란스럽게, 북한 내부에 핵미사일 했다 그러는데 지금 뭐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배고프냐. 인민들한테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 총체적인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이번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어떤 외교적인 단합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거기에 이바지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고 스스로 태도를 바꾸는 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를 널리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두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예. 잔인한 봄이 그렇게 무의미한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정전 사태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인데 이 잔인한 봄을 오히려 기회 발판 삼아가지고